안녕하세요. 한줄인 생사의 주인장 혜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추석상 앞에 며느리, 제사 음식 준비로 터져버린 갈등이라는 이야기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며느라, 제사상의 정성 좀 다해라. 어머니, 저 혼자 다 준비하라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예부터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추석 아침 온 가족이 모인 집안의 부엌은 연기로 가득했고 냄비와 프라이팬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따뜻한 명절의 풍경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오래전부터 쌓여온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왜 제사 음식은 며느리 몫이어야 하나? 전통은 누가 이어가야 하지? 서로의 생각이 맞부딪히며 결국 그날의 추석상은 갈등의 무대가 되고 맙니다. 추석 전날 밤부터 부엌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도마 위에는 고기와 채소가 수북이 쌓였고 커다란 대야에는 씻어놓은 나물들이 물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가스불 위에선 전을 부치느라 기름이 튀었고 냄비에서는 탕이 끓어 넘칠 듯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저는 동그랗게 고루 붙여야 한다. 모양이 삐뚤면 조상님께 누가 되지? 시어머니는 날카롭게 눈치를 주며 잔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고르며 기름 묻은 손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 전도 굽고 탕도 끓이고 나물도 무치려니 너무 벅차요. 다른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예부터 제사상 음식은 며느리 손으로 준비해야 정성이 되는 거다. 내가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 억눌린 불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연히요? 어머니 전업도 아니고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는데 저한테만 이렇게 다 맡기시면.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음속 울분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 밖에서는 다른 가족들이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스포츠 중계를 보며 맥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시누이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한쪽에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그 사이를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가 며느리 귀에는 더욱 크게 울렸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지? 이게 과연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걸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동태전은 얇게 저며야 한다. 저기 기름 온도가 낮잖아. 불을 좀 올려라. 며느리는 이를 악물며 뒤집개를 쥐었지만 손끝은 떨렸습니다. 잠시 후 친척들이 하나둘 들어와 부엌 풍경을 지켜봤습니다. 그중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요즘은 다 같이 준비하는 집도 많던데 아직도 며느리 혼자 다 하는구나.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집안 제사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다. 며느리가 정성을 다해야 조상님이 기뻐하시지. 며느리는 그 순간 더는 참기 힘들었습니다. 속으로만 삼켜왔던 울분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정성이란 게 꼭 며느리 손에서만 나오는 건가요? 왜 가족이 함께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부엌 안에 기름 냄새와 긴장된 공기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며느리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칼질하느라 손목은 쑤셨고 전 부치느라 기름은 얼굴에 튀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조금만 더 해라. 다 끝나간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추석상 차림이 단순히 음식 준비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이제 막 불이 붙은 듯 점점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추석 아침 해가 밝아오자 부엌은 이미 땀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전 부치는 소리, 탕 끓는 냄새, 기름이 튀는 소리가 뒤섞여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밤새 손목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새벽부터 다시 칼을 잡아야 했습니다. 며느리, 저 나물은 간이 싱겁다. 다시 무쳐라. 시어머니의 지적은 끝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방금 간장 넣고 무쳤는데요. 맛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입맛이 아니라 조상님 입맛에 맞춰야 한다. 그 말에 며느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상님 입맛은 누가 알아요? 결국 어머니 입맛 아닌가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자들은 앉은 자리에서 움직일 생각도 없었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며느리의 고단함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신우이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잠시 부엌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아직도 전 안 끝났어요? 빨리 좀 하셔야 할 텐데. 그 말에 며느리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럼 신우이님, 잠깐만 와서 좀 도와주실래요? 힘겹게 웃어 보였지만 그 속엔 서늘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우이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난 요리손도 없고 새언니가 제일 잘하시잖아요. 그 말은 기름보다 더 뜨겁게 며느리의 가슴을 데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어깨는 무거워졌습니다. 기름에 젖은 앞치마는 무겁게 늘어졌고 발바닥은 불에 댄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기 굽는 건 내가 해야 한다. 불색이 맞추는 것도 며느리 손이 중요하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생선을 뒤집었지만 살점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날선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뭐냐? 제사상에 올릴 걸 이렇게 망쳐서야 되겠니?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인데요. 혼자 다 하려니 너무 힘들어요. 가족들이 조금만이라도 같이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하지. 그 순간 며느리의 가슴 속에 쌓여있던 울분이 폭발했습니다. 당연하다, 당연하다 어머니. 그 말이 저한테 얼마나 큰 짐인지 아세요? 전통은 좋은데 왜 며느리 혼자 다 떠안아야 합니까? 어머니도 며느리 시절에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럼 저한테도 그 힘듦을 똑같이 겪으라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며느리 때는 말도 못 꺼냈다. 다 참고했다. 그걸 내가 왜 못하니? 지금 세상은 너무 편하려고만 해.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편하려는 게 아니에요. 공평하자는 거예요. 이건 가족의 제사지 며느리 혼자 제사가 아니잖아요. 조상님께 드릴 정성이면 모두가 함께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 소리에 거실에서 쉬던 남편과 가족들이 하나둘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오갔습니다. 엄마, 아내가 많이 힘든가 봐요. 저희도 좀 도울게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단호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 아내가 며느리라면 며느리로서 해야 할 몫이 있는 거다. 내가 거기 끼어들면 가정이 어지러워진다.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서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결국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는 거네요. 그게 과연 조상님이 바라시는 모습일까요? 부엌은 순식간에 냉랭해졌습니다. 뜨거운 기름 냄새 속에서도 가족들의 시선은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통이라는 이름을, 며느리는 공평이라는 이름을 들고 맞섰습니다. 양쪽의 말은 모두 일리가 있었지만 그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추석상 앞에서의 갈등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었습니다. 세대 간의 인식 차이, 며느리라는 이름에 얹힌 무게, 그리고 오랜 전통과 변화하는 시대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숨막히던 부엌 공기가 한순간 고요해진 건
뜻밖에도 아이의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왜 이렇게 싸우세요? 조상님이 우리 싸우라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부엌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전쟁터 같은 기름 냄새 속에서도 그 말은 차갑게 식은 물처럼 모두를 멈추게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동시에 아이를 바라보았고 순간 그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대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얘가 뭘 안다고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저릿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아무 말도 못하고 손에 쥔 뒤집개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정말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며느리에게 너무 큰 짐을 지은 게 아닐까?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은 누구보다 정직했습니다. 그 눈빛은 조상님보다도 더 무겁게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 있던 남편과 다른 가족들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소리가 커요? 남편이 묻자 며느리는 결국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매년 명절마다 제가 혼자 다 해왔다는 거. 이게 정당한 건지, 그냥 당연하다고만 생각해온 건지. 저도 이제는 너무 지쳐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도와야지요. 이제는 시대도 변했고 가족이 같이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변했다. 변했다 하지만 내가 며느리였을 땐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하고 밤새워도 묵묵히했어. 그게 당연한 일이었어. 순간 며느리는 울컥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저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건가요? 어머니가 겪은 힘듦을 저까지 이어받아야 한다는 게 전통인가요?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오랜 억눌림이 터져나온 절규였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누이도 더 이상 웃지 못했고 남자들도 눈길을 피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흘려넘겼을 말들이 이번엔 모두의 귓가에 묵직하게 박혔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말, 며느리의 울분, 아들의 난처한 표정.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만 부렸나? 정성이란 게 꼭 며느리 손에서만 나와야 하는 건 아닌데. 그 말에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조상님께 잘 모시고 싶은 마음 저도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이 꼭 저 혼자 다 떠안는 방식이어야 하냐는 거예요. 그제야 남편이 부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같이 할게요. 저도 동생들도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맞는 거죠. 조상님이 기뻐하실 건 정성이지 누구 손에서 나왔는지가 아니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당연하다 믿어왔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부엌 풍경은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직접 칼을 잡고 아이들이 옆에서 나무를 씻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누이도 마지못해 부침개를 뒤집기 시작했고 며느리의 어깨는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기름 튀는 소리 대신 웃음소리가 퍼져나왔고 소금 좀 더 줄래? 불 조심해 하는 목소리들이 따뜻하게 섞여 흘렀습니다. 추석상 위에 올라간 음식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양이 고르지 않았고 나물은 간이 들쭉날쭉했지만 그 속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조상님, 올해는 좀 엉성합니다. 하지만 이게 더 맞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웃으며 준비했으니 부디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오히려 그 흔들림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도 눈가를 훔치며 마음속으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조금은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조상님께 드리는 진짜 정성 아닐까요? 그날 추석상 앞에서의 갈등은 완벽한 화해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대 간의 간극은 남아 있었고 전통을 대하는 생각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며느리에게 짐을 지우는 일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갈등의 자리에서 새로운 합의가 태어난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합의는 전통은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한다는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추석 아침이 무르익자 온 가족은 드디어 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동안 치열했던 부엌의 공기와는 달리 거실엔 은은한 제사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상 위에는 수고스럽게 만들어진 전과 나물, 탕과 생선이 올려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속엔 가족이 함께 손을 보탠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 앞에서 두 손을 모으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상님, 올해는 좀 모양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정성만큼은 여전하니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그 목소리에는 조금 전까지의 날선 기운은 사라지고 오히려 후회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의 뜻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도 제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 삶의 무게와도 닿아 있다는 걸요. 제사가 끝난 뒤 가족들은 상을 물리며 작은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우리도 같이 할게요. 누나도, 동생도, 저도 더는 아내 혼자 고생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도 기꺼이 계속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했구나. 조상님이 기뻐하실 건 정성이지. 그 정성이 꼭 한 사람에게서만 나와야 하는 건 아니지. 그 목소리에는 오랜 굴레를 내려놓는 듯한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과일을 집어 먹었고 어른들은 조금은 편해진 얼굴로 명절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며느리는 속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명절이 힘든 날이 아니라 함께하는 날이 되면 좋겠다. 조상님도 아마 그걸 바라실 거야.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전통은 남겠지만 그 전통을 지탱하는 건 억압이 아니라 가족의 화합이라는 걸 조금씩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전통은 이어져야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면 그 의미는 반감됩니다. 정성이란 며느리의 손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할 때 더 깊어집니다. 조상에게 올리는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마음과 화합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오늘의 한 줄인 생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